안녕하세요. 체인지 메이커 여러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체인지 메이커의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체인지 메이커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죠. 4차 산업혁명. 저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제가 지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불안한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위한 교육인데,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가정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아니면 체인지 메이킹 활동하는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진로 교육의 관점,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과 만났는데, 학교에서는 한 40여 년 동안, 그리고 진로 교육과 체인지 메이커 교육에 관해서는 20년 넘게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떤 사람도 자신의 꿈에 소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신의 꿈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어떤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순간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불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학부모 체인지 메이커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도 아마 날마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가장 불안한 일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내는 일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뭐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내일 뭐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비교하는데,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의 나를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신 이제 체인지 메이커들은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들었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체인지 메이커는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얘기한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은 지금 40년 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거는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하버드 대학교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시작하면서 추구했던 그 철학을 지금 1년도 채 실행하지 않은 여러분들 입에서 전부 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여기에 성북에 있는 체인지 메이커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체인지 메이커인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체인지 메이커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했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어떤 성공을 한 사람도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을 새로운 규칙으로 만든 그런 혁신적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성공한 사람은 체인지 메이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순간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그러니까
이 체인지 메이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데, 공감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감도 있고 자기의 진정한 마음과의 공감도 있고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가지고 나의 절실한 문제 아니면 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가 뭔지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체인지 메이커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문제들은 대부분 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쉬운 문제였다고 하면 아마 이미 옛날에 다 해결됐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협력적 리더십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 팀의 힘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밖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협력적 리더십이라고 하고, 그 밖에 있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감을 통해 가지고 발견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워크도 필요하고 협력적 리더십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엄청나게 크게 향상되고, 그 향상된 자존감과 자신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수없이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인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도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존감 키우기.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건 나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작은 일이라도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성공 경험이 쌓이는 만큼 자기의 자존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작은 일이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 키우기.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날마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해결해 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도 전부 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여러분 스스로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의 고도화. 지금 사회가 점점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 2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학교,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 훨씬 더 발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승부를 낼 수가 없죠. 경쟁자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에서의 역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 치료약을 아니면 예방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들이 여러분들 앞을 계속 가로막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어떤 아이디어와 자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분들의 장점을 활용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워야 이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 1000명의 학생에게는 1000개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자기의 특성, 자기의 장단점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삶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0명의 학생의 1000개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의 가장 좋은 점은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학교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속에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충분한 역량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죠. 진짜 세상은 학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관계들이 엮여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자기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량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를 누군가 고용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입학시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대학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하는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입학시키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한 사람은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B라는 사람을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총장이라고 하면 입학시킬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키워야 될 역량은, 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하고 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활동이 바로 체인지 메이커 활동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체인지 메이킹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인지 메이커에 관련된 영상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체인지 메이커는 저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은 별도의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태국 파니티 섬 아이들이 만든 변화 이야기도 4분 58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일 다시 일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뀔 때마다 내 작전 계획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제 세웠던 작전 계획하고 오늘 변화된 세상의 작전 계획은 달라져야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스스로 날마다 자기 스스로 작전 계획을 바꾸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습관을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아니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놓고, 오늘 저녁이 돼 보면 그 중에는 잘 이행된 일도 있지만 이행되지 않은 일은 이제 다시 내일 작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작전 계획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주할 세상도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하고 나하고 맞는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날마다 하면서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AI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죠. 그래서 우리 바둑 두기 전에는 당연히 이세돌 선수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참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석학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을 못하는 한국 사회, 요리해 먹고 남은 설거지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그런 AI라든가 뭐 로봇 등등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영향까지, 어떤 부분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선도자로서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올해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죠. 전 세계 유엔 그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진짜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그 유엔에서 뭔가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저는 선진국인지 아니면 후진국인지 중진국인지 그걸 구별할 때 이런 논리로 하죠. 선진국은 표준을 만드는 사람, 후진국은 아니면 중진국은 표준을 따라하는 사람, 그 선도자가 돼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표준을 만들려고 하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성북에는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아니면 지구촌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발견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질문하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낸 문제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냥 막 만들어내지는 게 아니죠. 세상을 잘 관찰하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그런 일이죠. 아까도 제가 그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대학 총장이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한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할 나위도 없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다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다는 건 자기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씨앗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인지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나는 진짜로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대학 총장에게도 그걸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한테 내서 여러분 스스로 좋은 씨앗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지식 전체가, 이 지식은 지금 현재 있는 지식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세상의 지식까지 다 포함한 지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동그라미만큼, 원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양은 여기에 세상의 지식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점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수없이 많이 변할 거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뀔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할 거고 그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된 역량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그걸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 거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하는 자아 존중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성취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런 성취, 자기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서의 자기주도성인데,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그렇게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기주도성,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체인지 메이커란, 이 체인지 메이커의 정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선진 사례도 들면,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펼치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한 발짝씩 진전시키는 사람. 체인지 메이커들은 자신을 믿되 오류가 없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체인지 메이커들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류가 생길 때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체인지 메이커의 4가지 자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체인지 메이커의 자질을 이제 만약에 한 가지로, 체인지 메이커 자질을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이게 한 가지로 표현하는 체인지 메이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가지로 체인지 메이커의 역량, 자질을 표현하라고 하면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그렇게 2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인지 메이커의 자질을 4가지로 표현하라고 하면, 첫 번째,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팀워크,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팀 안에 있는 몇 명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 팀 밖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리더십, 밖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그렇게 공감 능력, 팀워크,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감 능력, 두 번째 팀워크, 세 번째 리더십,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체인지 메이커의 4가지 자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체인지 메이커의 시대인데, 체인지 메이커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해결하려다 보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내가 이런 게 모자라구나 하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데 그런 옛날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막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야, 그거 옛날 사람들도 계속 해봤는데 안 된 거야. 왜 그렇게 바보짓 하는 거야 하고, 바보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열정이라든가 동료들의 열정 때문에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런데 기회가 생겨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또다시 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옆에서 그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지원과 자기들의 열정을 합해서 어떤 성취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난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하다 보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이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잠재된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 후에 성장하면서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죠. 이 저는 이제 서현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체인지메이커 스쿨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아이들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신나합니다. 왜냐하면 늘 누군가가 시키던 일만 하다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바람 나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저 앞에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문제가 오더라도 저 문제를 누구하고 함께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제가 그 아소카 펠로우이기도 하고, 독일의 학교 교장이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메르켈 독일 그 수상하고 같이, 총리하고 같이 그 독일의 미래 교육에 관해서 논하는 6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분이 활동한 내용이 학교가 시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학교에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 학교를 경영한 논리가 꿈을 꿀 용기, 책임을 질 용기,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꿈을 꿀 용기를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학교가 시작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가 시작하라는 핵심은 뭔가 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시작하라.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 개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가지고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나보다 우리 친구는 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한 이후에도 또 다른 환경에서도 몽땅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친구가 잘하는 아이디어라든가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협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시작하라. 잠재력 개발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재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제 옆에 서 있는 이분이 바로 마가렛이라는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르켈 총리하고 같이 독일 교육, 유럽 교육이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서 논의하는 분인데, 이분은 2018년도에 한국에 왔었고, 저는 2019년도에 이분이 있는 독일 베를린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학교가 시작하라 해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지식 전수에서 잠재력을 전개하는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은 조정자, 리더, 롤모델, 학생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도전 과제, 도전해야 될 과제를 받고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계속 전개하고 자기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설정해야 될지 하는 비전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미래는 이제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미래는 지금 당장 시작된다. 학생이 전문가다. 그리고 학생이 개척자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 학교를 경영해 가지고 여기가 아소카 펠로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꿈을 꿀 용기, 책임을 질 용기라고 했는데, 여기 뮤트라는 이 말은 독일어로 용기라는 얘기인데, 저렇게 외주를 타듯이 그런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자기 스스로의 꿈에 대한 용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체인지메이커의 시대인데, 이 마가렛이라는 이분이 얘기는 21세기의 교육은 21세기의 인류가 마주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그것의 이의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학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배울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오늘 당장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 메이커는 리얼 월드 러닝, 진짜 세상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하고 실제 삶하고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극을 극복하고 진짜 세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게 바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죠. 체인지 메이커의 시대. 만약 학생들이 단순 암기, 반복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새로운 세대가 탄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도 전체가 달라질 테고 그게 바로 혁명이죠. 이 아소카는 전 세계 혁신가들을 키우는 그런 단체인데, 세계 최초의 아소카 펠로우가 된 글로리아 대 소우자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탐구심을 증진시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보다 희망을 찾아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체인지 메이커의 특성은 그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지금 당장 도전하지, 이게 나중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이걸 해결해야 되지 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을 한 아이는 남은 전 생애 동안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그걸 계속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스파이어드 티칭이라는 걸 하나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스파이어드 티칭 센터를 나오자마자 일부 교사 참가자들은 센터 강사들이 실제로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저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훌륭한 교사가 되는지 알아냈다는 것이다. 알레타 마골리스에게 참가자들이 이 말은 완벽하게 다가왔으며 이제껏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제 교사들은 이 비법을 손에 넣었다. 정확히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그들 스스로 알아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인스파이어드 티칭 센터에서 공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혼자서 이 문제를 풀었다니까요. 학교에 있는 내내 온통 이 문제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고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어제 풀게 된 거죠. 선생님요? 글쎄 딱히 뭘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문제를 풀게 이끌어주긴 했으니까 중요한 분이긴 하죠. 그런데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학습자인 저희지 우리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진짜로 이걸 자기 스스로 해결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미래교육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를 나온 저자의 얘기는 이제 학교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내용인데 문제풀이 수업에서 문제 해결 교육으로 개인적 성취에서 사회적 실현으로 진짜로 뭔가를 실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직접 토론하기도 했었고 이 미래교육을 설계한다는 책을 쓴 마크 프렌스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은 미래에 부적합하다. 지금과 같이 문제풀이 수업에서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 성취에서 사회적 실현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현재 교육은 이론 중심 모델인데 저자의 주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량 중심 모델로 진짜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체인지 메이커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나라, 이제 각자가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도 도움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공감과 소통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세상, 에브리원 어 체인지 메이커. 만약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에브리원 어 체인지 메이커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직면한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 한층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로부터의 변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다.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비록 아직은 대단찮고 힘없는 존재라 해도 말이다. 누구든 그 출발점은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모두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모든 사람이 헛되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야지 누군가가 해결해 주리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은 너무나 힘이 셉니다. 진짜로 어떤 문제에 공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이 체인지 메이커 영상의 5번째에 보면 한국 아쇼카 펠로우들이 얘기한 변화의 힘, 공감이라는 동영상이 한 5분짜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공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아까 나로부터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인지 메이커들의 가장 핵심은 자기 허락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안 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환경,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 우리 사회든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해결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허락, 이 셀프 퍼미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걸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도전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 체인지 메이커는 주머니 속의 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주머니 속에 펜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빼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글을 쓰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듯이, 여러분들이 체인지 메이킹 역량을 한 번만 제대로 키워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체인지 메이킹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거는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펜과 같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에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4단계로 말씀드렸던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그 다음에 혼자 안 되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역량,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 팀원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밖에 있는 큰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주머니 속의 펜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인지 메이커들에 제안하는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성공한 사람은 체인지 메이커다. 두 번째,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 나의 절실한 문제 찾기. 세 번째, 팀워크, 함께할 팀원 찾기, 생각이 같은 동료를 찾는 것. 그 다음에 4번째, 협력적 리더십, 우리 밖의 자원 활용, 우리 팀 안의 자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자원 활용하는 것. 5번째, 문제 해결 능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자기 스스로 부여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키우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으셔야 되고, 두 번째, 자기주도성 키우기,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그걸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회는 점점 고도화돼 가기 때문에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4번째, 삶에서의 역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더 좋은 세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체인지 메이커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